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 대한 판례. 첫 번째 판례가 허위의 혼인신고입니다.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도 없이 취업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거, 이거 부실기재죄예요. 왜? 혼인도 안 했으면서 혼인한 것처럼 기재하게 했으니. 그리고 혼인신고는 어디? 옛날 말로 호적부, 지금은 가족등록부에 기재가 되거든. 가족등록부는 공정증서 원본에 해당되고 부실기재죄 성립됩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1번 판례를 보세요. 이건 허위의 이혼신고인데 이건 부실기재죄 안 돼. 왜 그럴까? 왜? 허위의 혼인신고는 부실기재인데 허위의 이혼신고는 왜 또 부실기재가 안 되느냐고. 시험장 가면 또 생각날 것 같지? 안 나거든. 혼인신고든가 이혼이든가 뭐가 부실기재지? 이것도 헷갈리면 생각 안 나는 거야. 이유를 알면 헷갈릴 일이 없지. 이유를 아는 게 좀 힘들지. 그래서 왜 허위의 혼인신고는 부실기재고 허위의 이혼신고는 아닐까? A와 B가 결혼할 의사도 없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면,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부부관계가 설정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돼. 먼저 둘이서 부부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혼인신고만 돼 있지만 부부관계는 짜가잖아.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성립될 수 없는 거고, 부부관계가 아닌데 호적부에 부부로 들어가니까 이게 부실기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C와 D녀가 허위의 이혼신고를 했는데, 이건 왜 또 아니냐? 이 혼인과 이혼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재판상 이혼을 제외하고는 이제 이혼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런 소위 말하는 협의이혼. 갈라서자 둘이. 애는 어떻게 할 거고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둘이 다 합의가 되면 판사 앞에 가서 확인을 받으면 돼. 근데 요즘 젊은 것들은 하도 분노 조절 장애들이 많아가지고 부부싸움 한번 대판하고 그냥 이혼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혼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국가가 아이고 성급하게 이혼했다가 이거 이혼을 많이 하니까 숙려기간 3개월을 만들어놨어. 그래서 판사 허가를 받은 다음, 옛날에는 반대였어. 판사가 너희들 그래 이혼하고 싶으면 해 라고 허가를 해주면 한 달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돼. 안 하면 다시 또 판사 앞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한 달 내에 빨리 해야 된다는 강박감에 얼른 하거든. 근데 오히려 지금 3달 동안 못하게 만들어 놓고 3달이 지난 뒤 한 달 동안 이혼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 그 3달 살아보니 무슨 장동건, 김태희처럼 절대적인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그 인간이고 저 인간이 저 인간이지. 자기 부인보다 그렇게 난 여자도 없고 못한 여자도 없고 자기 남편보다 특별히 또 난 인간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 그럼 그냥 살던 놈하고 같이 살고 살던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게 낫지. 괜히 이혼하고 새살림 하려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요즘에 그 이혼율이 많이 떨어졌대. 그 숙려기간을 둔 뒤로. 바로 이때 이혼을 하기로 가짜로 합의를 합니다. 소위 기록이 아빠 얘기인데, D녀가 어느 날 S를 미국에 유학 보내자. 아니 우리 형편에 무슨 유학을. 그러니까 당신 같은 무능한 아빠 때문에 애가 죽는 거야.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유학 안 갔다 오면 대한민국에서 명함을 못 내밀어. 당신 같은 무능한 아빠 만나가지고 애가 고생이지. 애가 마누라가 이렇게 박박 끌고 대는데 어디서 계속 버티겠어? 그래 좋아, 그럼 힘들더라도 보내야지 그래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조금 후에 약간 내가 각색을 해서 원래 사건이긴 한데, D가 당신 나랑 잠깐 이혼 좀 한 것처럼 해야 되겠어. 왜? 당신 직업이 찌질해가지고 미국에서 유학을 안 받아준대. 아빠 제 직업이 허접해서 변호사, 의사 이래야 되는데. 아니 유학 보낸다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당신 같은 자식은, 당신 같은 인간 자식은 유학도 못 가고 찌질하게 인생 거기서 망치는 거야. 그 이혼 좀 자식을 위해서 잠깐
이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잠깐 이혼한 것처럼 하자는데 그것도 못해줘? 자식을 위해서? 합시다. 우리 정말 이혼은 안 하는 거야. 그냥 가짜로 이혼한 것처럼만 하고 애 유학 절차 밟은 뒤에 다시 혼인신고하면 되지. 그런 거지. 알았어. 그 다음부터 세 번째, 당신 저 음마아파트 내 단독 명의로 좀 해줘야 되겠어. 그건 또 왜 그래? 아니 유학을 보내야 되는 당신 직업이 찌질해서 안 되고 아파트가 나한테 있으면 내 자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때문에 가능하다니까 음아파트를 잠깐 나 앞으로 넘기라고 투덜투덜 했더니 또 뭐 이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자식이 망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도 내가 다 갔겠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갔다 와서 애 유학만 가면 그 뒤에 다 원상복구 해줄 테니까 걱정 마. 공동명의로 해줄 테니까. 그리고 다 해줬어. 디녀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애 데리고 내가 잠깐 얘 데리고 애 적응 잘하는 거 보고 몇 달 있다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가더니 몇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도 맨 처음엔 전화도 받더니 전화도 안 받아. 미국 간 친구한테 알아봤더니 지금 어떤 남자 만나고 해피하게 살고 있다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엉뚱한 남자하고 신나게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 이 이혼 신고 이거 무효다. 우리 가짜로 한 거다. 돼? 안 돼? 안 돼. 틀림없이 판사 앞에서 확인받을 때 판사가 그러거든. 틀림없이 두 사람 이혼하는 거 맞죠? 여기서 얘가 뭐라 그랬어? 예 했고 하세요. 그래서 이혼 신고까지 됐다면 얘들 이혼된 거야. 얘는 결혼 안 된 거지만 얘들은 이혼된 거야. 이혼된 걸 이혼된 거로 신고했으니 이거 거짓말이 아니거든. 끝난 거야. 내 부인 친구가 와가지고 남편이 빚 때문에 고통을 겪길래 이거 좀 피해갈 방법 없냐 그래서 좀 가르쳐줬지 내가. 이혼을 하고 여자 앞으로 집을 넘겨라. 그리고 차는 갖고 이렇게 재산 분할을 그렇게 했다고 하고 이혼을 하면 빚쟁이들이 당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도 부인 재산에 대해서는 못한다. 이제 이혼한 남이니까. 단 둘 중에 한 사람이 배반을 때리면 영원히 이혼된다. 영원히 이혼된다. 하겠느냐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록의 아빠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 뒤 이 충격을 받고 재산 다 넘겨주지. 마누라가 애 데리고 가 딴 남자하고 살고 있지. 재산 다 날렸지. 삶의 의미가 없어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잖아. 기록의 아빠 자살. 자, 그럼 왜 허위의 혼인신고는 부실기재고 왜 허위의 이혼신고는 부실기재가 아니냐?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의 효력 발생한 거야. 이건 혼인의 효력이 발생 안 했지만 이건 이혼된 겁니다. 끝난 거야. 이래가지고 속아 넘어간 여자들 많아. 지금 여기선 여자가 남자를 속였지만 남자가 보통 여자를 속이거든. 뭐라고? 애인이 생겼어. 여자하고 살고 싶은데 부인이 이혼해달라고 하면 절대 해줄 리가 없으니까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지금 빚쟁이 때문에 큰일 난다. 재산 다 날리니까 당신 앞으로 요 조그만 재산 하나 해줄 테니까 요것만 갖고 있고 잠시 이혼한 것처럼 하자. 남남인 것처럼. 그것까지 날리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부인한테 이혼한 것처럼 우리 그냥 빚 때문에 이혼한 것처럼만 하는 거지? 그렇다니까. 그래놓고 그냥 이혼한 것처럼 해가지고 영원히 이혼된 이런 인간들 많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허위의 혼인신고 부실기재. 허위의 이혼신고는 허위가 아니야. 부실기재 아닙니다. 다시 원위치로 와서 법원을 기망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한 경우 소유권이 안 넘어왔는데도 이전된 거로 처리했으니 부동산 등기부에 자기가 소유자도 아닌데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가 됐으니 부실기재지. 또 주금 가장납입 이거 이미 설명했죠. 주금 가장납입 요거 자본금이 증가도 안 했는데 증가된 것처럼 법인 등기부에 자본금 증액이 되니까 허위 부실기재고. 사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내가 얘기했죠. 사람은 죽으면 모든 권리는 다 사라지거나 상속됩니다. 사자는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 근데 죽은 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어떻게 가져? 소유권이 죽은 사람 앞으로 돼 있는 거 이게 부실기재거든. 또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사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 여기다 줄 그으세요. 물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도 없이
단지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법무사를 기망해가지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았다면 이건 뭐 부실기재인데, 반대로 반대 있어. 비슷해. 비슷한 사안에서 법무사한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넣어가지고 법무사로 하여금 이전 등기 절차를 밟은 게 부실기재가 안 된다고 한 판례가 있는데, 어떤 경우 출구라고 했던 거 뭐 물권적 합의가 이건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긴 물권적 합의가 있었거든. 그래서 요 요건만 갖추면 넘겨도 된다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던 경우는 이건 요건 부실기재죄 불성립. 물권적 합의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해서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았다면 이거 부실기재죄 성립. 그래서 똑같은 내용은 똑같아. 법무사한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넣어가지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았는데 물권적 합의가 없는데 법무사를 기망해서 했다면 부실기재죄, 합의가 있었다면 부실기재죄 불성립. 한편 8번으로 넘어가서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허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거, 이건 바로 위의 판례와 똑같습니다. 세 번째 줄 뒷부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거, 이건 다음 페이지에 332쪽에 3번을 보세요. 소유권 이전 의사로 가장 매매의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거, 이거 부실기재죄 안 되는데, 원위치로 와서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허위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거, 이거 부실기재죄가 성립되는데, 이게 왜 또 그러느냐면, 보통 A가 B한테 증여를 하면 알다시피 증여세는 굉장히 세율이 세요. 우리나라는 그래봐야 얼마 안 돼. 증여세 한 20% 나오나? 외국 같은 경우는 7, 80% 막 나와, 증여세. 그래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하면 얼마를 2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걸 매매로 가장을 하면 매매는 7% 정도만 내거든. 세금 얼마? 7천만 원. 2억 세금을 7천만 원, 1억 3천을 줄일 수 있거든. 그래서 원래는 증여를 하는데 세금을 줄이려고 매매로 해가지고 이전 등기 절차를 밟았다면 이건 부실기재 아닙니다. 왜? A로부터 B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건 맞으니까. 다만 증여로 넘겼냐 매매로 넘겼냐, 이건 탈세로서 소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특별법상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간 건 맞으니까 부실기재가 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A가 B한테 이걸 매매를 하면서 증여로 가장을 합니다. 이건 부실기재죄가 성립되는데, 아니 미친놈이 있나? 아니 매매는 7% 세금만 내고 증여는 20%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세 더블씩이나 내면서 증여로 가장하는 정신 나간 놈들이 있나? 있어. 바로 A가 B한테 제주 신공항 부지에 농지를 매매를 하는데, 우리 저 앞에서 배웠죠? 농지는 농부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이걸 10억에 사면 제주 신공항 부지는 공항 세워지면 최소한 1,500 따블은 되거든. 그러니 증여세 두렵지 않아. 왜? 10억에 사면 조금 있으면 3, 40억 가는데 그까짓 거 세금 2억 아끼려고 이걸 포기해? 30억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인간이 B한테 매매로는 못 팔자, 농부 아니면 매매로는 못 사거든. 그러니까 뭘로? 증여는 돼. 아무래도 농지도, 예를 들면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 농지를 남기고 죽었는데 증여가 안 되면 상속도 안 되고 증여도 안 되면 그 땅 국가가 뺏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야 뭐야.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가 농지를 남기고 죽으면 상속이나 증여는 돼. 농부가 아니라도. 그러니까
증여는 되니까 이 인간들이 매매를 증여로 가정해서 원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놈을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건 부실기재거든. 그래서 증여를 매매로 가정한 건 부실기재가 아니지만 소유권 넘어간 건 맞으니까 매매를 증여로 가정한 건 이건 뭐? 이건 부실기재야. 매매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걸 뭐?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그 다음 8번은 왜 매매인데 부실기재가 된 거야?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이전 의사가 없다면 소유권은 안 넘어간 거고 소유권이 안 넘어갔다면 뭐? 넘어갔다는 등기가 허위지. 또 8. 종중 대표자가 총회 결의도 없이 종중 재산인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고 그리고 뭐 종중 소유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의 기재를 허위로 기재한 거 전부 다 뭐 종중총회 결의도 없이 설정한 거 뭐 허위고 다 부실기재가 성립되는 겁니다. 11번 지금 설명한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서 실제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등기 원인을 증여로 해서 소유권을 넘긴 거. 마지막 12번 요거 세 번째 줄 허위로 약속어음을 발행 가장한 후 요거 뭐 공증인한테 공증을 받아서 마지막 줄 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토록 했다면 뭐 가짜 약속어음을 작성해서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부실기재죄가 안 되는 판례들. 첫 번째 판례는 이미 봤고 이혼신고. 2번은 당사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으니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더라도 합의가 있었으니까. 3번도 이미 봤고 가장매매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거 소유권 넘어간 건 맞으니까 역시 예고 등기를 말소한 거 4번 5번 등기 원인을 명의신탁 대신 매매로 기재한 거 다 등기 넘어간 거 맞으니까 소유권 넘어간 거 맞으니까 등기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했다면 허위가 아니죠. 7. 실제로 채권을 양도한 양도인이 허위 채권에 대해서 정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공증인에게 작성케 한 경우 뭐 실제로 양도했으니까 역시 재건축조합 임시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엔 약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 임원 개임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임원 개임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건 맞으니까 하자는 있었지만 개임 결의는 했잖아. 부실기재 아니고. 8번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그 판례입니다.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 맡기고 나중에 뭐 잔금이 지급되면 이전 등기를 밟아라 라고 뭐 물권적 합의를 한 뒤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법무사가 잔금 전부가 지급된 걸로 잘못 알고 이전 등기 절차를 격려했다면 이건 뭐 집주인이 이전 등기를 해도 좋다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부실기재 아닙니다. 1인 주주가 특정 이사를 해임했다고 법인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 허위 아닙니다. 1인 주주가 뭐야? 주주총회 열면 한 명만 나와. 뭐 주식을 그 사람이 다 갖고 있으니까 한 명이 나오면 100% 출석한 거야. 출석한 상태에서 임원 해임 결의 할 수 있거든. 지가 모든 주주의 100%니까. 그 다음 법원 촉탁에 의한 부실기재는 부실기재 아니고요. 13번 대주주가 역시 의결권을 위임받아 두 번째 줄 자기가 임시 의장이 돼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거 역시 뭐 대주주가 출석했다면 주주총회는 약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진행된 거 맞거든. 14번도 역시 두 번째 줄 주주총회 하자 있는 주주총회에서 감사 변경 등기를 한 거. 15번도 시험에 나왔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 충당 연한 규정에 위배돼서 예를 들면 택시는 몇 년 동안 끌고 다니면 더 이상 택시를 못하도록 돼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충당될 수 없는 차량 이미 5년이 지나됐기 때문에 이걸 알면서 영업용으로 변경 이전 등록 신청을 했으나 구체적인 등록 내용인 최초 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기재했다면 거짓말로 기재한 게 없으니까 부실기재 안 되고요.
역시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했다면 소유권을 넘어간 건 맞아. 그 대신 거래가액을 속여가지고 세금을 탈루했다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되는 건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넘어간 건 맞거든. 마지막 판례도 역시 임지주주총회가 약간 하자 있게 열렸지만 뭐 주주 전원이 동의를 하고 주주총회를 진행했다면 그 결의는 거짓말 아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실행의 착수 시기 허위 신고를 한 때고 기수 시기는 부실 기재가 된 때입니다. 그다음 주관적 요건 당연 고의 있어야 되고요. 행사의 목적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꽤 나왔어. 보통 문서 위조, 변조 뭐 이런 것들은 다 행사의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는 행사의 목적 필요 없습니다. 그냥 부실신고하면 성립되는 거예요. 부실신고해서 기재되면. 따라서 자신의 부친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인 걸 알고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한 경우 사망한 남편과 이름이 같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서 피고인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 전부 부실기재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과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인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인 거죠. 타지와의 관계, 부실기재를 하고 등기소에 비치까지 했다면 부실기재죄와 동행사죄 실경이고요. 법원을 기망해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이전 등기 절차까지 격려했다면 소송 사기, 사기죄와 부실기재죄 뭐 실체적 경합입니다. 4. 사문서를 위조해서 공정증서 원본에 부실기재했다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 그리고 부실기재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고요. 4. 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이건 사문서가 아니라 사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와 마찬가지로 이 전자기록은 최소한 뭐 다음 페이지에 권리 의무에 관한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그런 기록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이 책을 아래 한글로 썼는데 내가 쓴 책 파일을 갖다가 누가 막 엉망진창으로 막 기재했다면 이거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돼요? 안 돼요? 안 돼.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도 내 책이 무슨 뭐 권리 의무에 관한 증명을 하는 책도 아니고 그냥 책일 뿐인데 이건 권리 의무에 관한 증명을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서가 될 수 없어요. 기록이 될 수 없다고. 한편 이때 전자기록은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저장된 기록을 말합니다. 하드 또는 이동식 하드, USB 다 포함되고요. 이 전자기록은 어느 정도 계속성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아래 판례. 이렇게 전자기록,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변작해야 되기 때문에 6번째 줄 피고인이 갑을 명의로 인터넷 전국 부동산 중개협회 홈페이지에 여론광장에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힌 경우 이건 뭐 부동산 중개협회 그 홈페이지 여론광장이 뭐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무슨 뭐 전자기록도 아니고 여기다가 허위 또는 위작변작을 했다 할지라도 이건 전혀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는 안 됩니다. 행위 위작변작이고 위작변작은 위조 변조와 같은 개념이에요. 주관적 요건 행사의 목적 대신에 뭐 고의의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은 있어야 됩니다. 다음 바로 아래 판례도 카페에다가 글을 쓰는 거 원칙적으로 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을 인정하기 힘듭니다. 카페에다 글 쓰는 게 무슨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야? 그다음 내 카페 지금 이제 카페도 거의 이제 카톡이다 뭐다 휴대폰이 발달하면서 요즘엔 저 무가지 신문도 다 사라졌죠? 그 전에 조그만 신문 공짜로 막 나눠주고 그랬잖아. 그것도 요즘에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아무도 안 보더라고.
옛날에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쓰고 했는데 어떤 놈 시끼가 와가지고 거기다 맨날 음란물 막 올리고 음란물 보러 오세요. 뭐 간호사가 벗고 있어요. 뭐 여고생이 뻘거벗고 춤추. 이런 걸 자꾸 올리는 거 어떤 미친 새끼가 내 카페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 인간 메일로 쐈지. 당신 자꾸 이러면 공전자 기록, 사전자 기록 위작 변작은 안 되니까 우리 내 카페 게시판에 무슨 그 대신 뭐는 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안 돼. 이제 간호사가 벗고 있다. 이게 무슨 음란물 공연 전시, 정보통신법에 의한 음란물 공연 전시나 또는 내 애들 데리고 내가 그걸 강의를 하고 질문하는 거 받아주고 하는 걸 그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이거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할 거라고 했는데도 막무가내야. 그래서 그 뒤 내 카페에 가입하면 글을 못 쓰도록 그냥 다 바꿔버리고 정의연 승급을 해야 쓰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만 국적도 전부 가나 아프리카 이런 거로 돼 있고 아이디도 이상한 벌써 딱 봐도 이거 급조한 아이디 같아. 그런 놈들이 내 카페에 와서 글을 막 썼다 해서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는 안 됩니다.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는 공전자기록이기 때문에 사전자기록에 비해서 형이 가중되는 범죄죠. 실제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가 인정된 판례가 1. 경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도 않았으면서 경찰 범죄정보 시스템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걸로 입력한 거. 송치도 안 했는데 송치한 거로 입력했다면 얼핏 보면 경찰관이 자기 아이디를 찍고 가가지고 아이디를 찍고 들어가서 경찰 정보 범죄 시스템에다가 검찰 송치로 기재했다면 얼핏 보면 같으면 작성 변개가 될 거 아니냐고. 공전자기록 변작 내지는 작성 공전자기록 작성죄가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공전자기록 위조입니다. 위작이야. 공전자기록 위작이에요. 위조라고 문서로 말하면 작성 권한 있는 놈 아니냐. 더 이상 설명을 그냥 빼먹어버렸네. 그 뒤에 아래 판례를 보면 나와 있네. 2번에 출신 부분. 시스템의 설치 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 단위 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권한을 남용해서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것은 이건 작성이 아니라 위조입니다. 위조로 봐. 왜? 이 사이트의 총책임자는 누구야? 운영자, 오퍼레이터고 얘가 권한을 잠깐 부여해서 자기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이 자체가 얘 명의의 전자기록이라 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담당 경찰관이 자기가 자기 아이디를 찍고 들어가서 송치하지도 않은 사건을 송치했다고 허위 기재한 것은 이건 허위 작성이 아니라 위조라고. 위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A가 A 명의의 백지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B한테 뭐라고? 한 달 동안 납품한 금액을 여기 적어가지고 어음금을 받아가라. 그게 총 1억 2천이었는데 이 자식이 여기다가 12억을 기재해서 돌렸다면 돌린 건 빼고 B 유가증권 위조예요, 변조예요, 작성이에요. 뭐야? 위조지. 마찬가지야. 여기 작성 권한을 줬는데 누가 가짜로 기재하라고 그랬어? 바로 요거처럼 1억 2천을 기재하라고 그랬는데 12억을 기재하면 위조가 되듯이 요놈도 여기 들어가서 송치도 안 하고 송치한 거를 기재했다면 이건 위작이야. 얘가 얘한테 허용한 권한은 진실인 것만 기재하라고 그러지 누가 진실을 벗어나는 걸 막 기재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위조가 된다는 거. 다만 3번은 조금 아까 본 거 똑같아. 운수사업법상 차량, 충당, 연한 규정에 위배된 걸 신고한 거.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뒷부분
모든 내용은 최초 등록일 등은 사실대로 입력을 했다면 이건 위작 변작 아니죠. 여기 빠져 있는 게 하나가 혹시 또 그게 문제가 나오면 큰일 나니까 판례 하나. PX 알다시피 군 PX 담당관이 병사들은 잘 몰라. PX에서는 양주 임페리얼 같은 게 일반 시중에서 10만 원 하면 PX에서는 6만 원 정도면 사. 6만 원. 6만 원도 안 되나? 이건 굉장히 싸게 사요. 그 대신 이걸 갖다가 막 다량으로 막 팔 수는 없어. 이 1인당 뭐 한 달에 한 병 이게 제한이 있다고. 근데 병사들이 거의 안 사. 병사들이 그 누가 양주 사 먹나? 밖에 나가서 삼겹살에 소주 먹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병사들 몫으로 나온 걸 전부 다 PX 담당관이 빼돌립니다. 그리고 한 6만 원에 팔 거 빼돌려가지고 한 8만 원에 팔아도 이 사람은 10만 원에 사는 것보다 8만 원 사는 게 나으니까 그래놓고 정상적으로 판 것처럼 바로 PX 정보 시스템에다가 정상적으로 판 것처럼 기록을 했다면 이거 공전자 기록 위작죄 성립돼요. 그래서 PX 담당관이 면세 주류 판매 기록을 조작한 거, PX 담당관이 면세 주류 판매 기록을 조작한 거, 공전자 기록 위작죄 성립 인정한 판례. 그다음 위조 사문서 행사죄. 이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한 사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걸 행사죄라고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조된 사문서, 위조 변조된 사문서여야 돼요. 혹시 다음 페이지에 그 13번 사문서 부정 행사죄가 있는데, 자, 사문서 행사죄가 무거운 범죄일 것 같아? 부정 행사죄가 무거울 것 같아? 어감상 부정 행사죄가 무거울 것 같지? No. 부정 행사죄는 엄청 가볍습니다. 법정형을 봐. 이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사문서 위조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하는데, 사문서 부정 행사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야. 1년 이하의 징역. 엄청 가벼운 범죄거든. 어떻게 다른 범죄일까? 어감상 부정 행사죄가 더 나쁜 범죄일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진짜처럼 사용하는 거고, 부정 행사죄는 위조 안 된 정상적인 문서를 마치 자기 문서, 자기 것인 양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게 이게 부정 행사죄예요. 그러니까 행사죄는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거고, 이건 정상적인 문서를 남의 거를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게 부정 행사죄예요. 굉장히 가벼운 범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국립대학교 도서관 출입증을 주워가지고 승경시험 준비하면서 가까운 국립대학교 도서관이 너무 가깝고 좋아가지고 그 주순 국립대학교 도서관 출입증으로 국립대학교의 도서관에 드나들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국립대학교니까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거기에 가고 싶어서 국립대학교 도서관 출입증을 하나 위조로 해가지고 이걸 쓰고 다녔다면 이건 요건 행사죄, 위조죄와 행사죄가 되는 거고, 주순 걸 가지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게 부정행사죄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객체가 위조 변조된 그런 사문서이고, 행사란 위변조된 사문서를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원본을 요하나 최근에는 사진 복사나 전자 복사함 복사본도 문서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복사본을 사용하는 것도 행사가 된다. 바로 밑에 이때 행사는 복사본도 되니까 두 번째 줄 뒷부분 위조한 문서를 모사 전송 팩스로 보내는 것도 행사죄 됩니다. 또 이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한 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도 위조죄와 위조사문서 행사죄 다 성립돼요. 한편 잠깐 다음 페이지에 위조 공문서 행사죄 첫 번째 판례를 한번 봅시다.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는데 이거 뭐 공문서 위조도 안 되고 행사도 안 돼. 이 판례와 지금 여기서 봤던 앞에 페이지 2번 판례, 물론 이건 사문서이긴 하지만 사문서였기 때문이 아니거든. 이건 왜 위조죄와 행사죄가 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 왜 안 된 거예요?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야. 비슷한데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면 되느냐고 시험장에서. 휴대전화를 가입 신청서를 아예 위조한 거니까 이거 사문서 위조가 되는 거고 더 줄이면 종이로 위조한 뒤 그걸 스캔해서 보내는 건 위조죄도 되고 행사죄도 되지만 요거 없이 그냥 스캔으로만 전자 이 파일로 스캔을 해가지고 이걸 보낸 건 위조죄도 아니고 종이가 아니니까 위조죄도 아니고 뭐 위조죄도 안 되니까 위조가 안 되니까 행사죄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종이를 위조한 다음 스캔해서 보내는 건 문서 위조죄도 되고 행사죄도 되지만 종이로 위조를 안 하고 그냥 스캔으로만 위조해가지고 보내는 건 스캔 파일이 위조 문서가 될 수는 없으니까 문서 위조가 안 되고 문서 위조가 안 되니까 행사도 안 되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와. 몇 번째 나온 거야. 그렇다면 다시 원위치로 가서 3번을 봅시다. 이건 왜 위조가 됐는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인과 피고인이 작성한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을 띄운 후 포토샵을 이용해서 보증금 1천만 원을 지워 보증금을 공란으로 만든 후 그 자리에서 사무실 전세계약서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검정색 볼펜으로 3천만 원으로 기재해 변조하고 변조한 사무실 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한 건 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성립됐는데 혹시 여학생 형법 공부한 적 있나? 완전 초짜야? 응? 이거 위조가 된 핵심 키워드가 뭔가? 이거 왜 위조가 됐나? 비슷한 것 같은데 오른쪽 판례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뭐 스캔해가지고 뭐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뭐 보내고 뭐 다 비슷한데. 그렇지. 프린터로 출력할 때 뭐가 나온 거야? 종이 위에 문서가 나온 거야. 이때 문서가 나왔고 이걸 갖다가 조작해가지고 보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사문서 변조 동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서를 위조한 다음 스캔해서 보내는 건 위조죄와 행사죄가 되지만 문서 없이 스캔 파일을 만들고 보낸 건 위조죄도 안 되고 행사죄도 안 된다. 방법, 문서의 제시, 교부, 우송, 비치, 열람 등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입니다. 인식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여기다 줄 긋고 그 뒤에다 뭐 인식 여부는 불문,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뒀으면 상대방이 인식했는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다만 최소한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이것도 나온 거야. 2번, 세 번째 줄.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한 걸 가지고 뭐 행사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경찰 앞에 그 위조된 면허증을 내놨을 때 실행의 착수지 갖고 다닌 건 예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도 은근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예요. 상대방 아무 제한 없습니다.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인이라도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갑이 A 명의의 문서를 차용증을 만들어 놓고 A를 보여주면서 너 왜 나한테 돈 빌려가지고 안 갚냐? 내가 그런 차용증 언제 써줬냐? A 명의의 문서를 갑이 만들어 놓고 무슨 죄? 갑이 A 명의의 차용증을 만들었다면 다르면 위조. 사문서 위조를 한 다음 이 차용증을 A한테 직접 보여주는 거 이것도 뭐 이미 위조죄고 보여주는 것도 뭐 행사죄 돼. 행사죄 돼요.
또한 문서가 위조된 걸 알고 있는 공범자한테 제시하는 것은 원래 위조문서 행사죄는 안 되죠. 다 알고 있으니까. 한편 또한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 행사 범행에서 도구로 이용된 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도 위조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는 것도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고, 기수식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고 인식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한편 위조 공문서 등 행사죄, 이건 문서가 위조된 문서가 사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이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거죠. 한편 그 두 번째 판례는 당사자가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에다가 줄 긋고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 자, 맨 앞에 학생,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공문서야 사문서야? 공문서. 판사가 확인해 준 거라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당신들 이혼합니까? 예. 그러니까 뭐 좋아, 해. 니들 이혼하는 거 내가 확인했으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해. 이건 판사가 작성한 공문서고, 이혼 신고서 요게 부부가 작성한 거지. 요건 뭐 사문서. 그래서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과 이혼 신고서가 간인으로 연결돼 있는데, 요 이혼 신고서를 떼내고, 사문서죠. 떼내고 예를 들면 재산을 5대5로 분할하기로 한 걸 뭘로? 6대4로 분할하기로 했다고 요거 거짓말로 작성된 사문서를 갖다 붙였다면, 자, 요거 공문서 위변조로 봐야 될까? 사문서 위변조로 봐야 될까? 이거 공문서 위변조이다, 사문서 위변조이다. 사문서 변조예요, 공문서 변조예요? 사문서. 여기에다 손을 댔다면 공문서지만, 비록 공문서와 연결은 돼 있지만 엄연히 이혼신고서는 뭐니까? 사문서니까. 요걸 갖다가 5대5를 6대4로 바뀌었다면 이건 사문서 변조이지 공문서 변조 아니지. 여기다 손을 댔다면 공문서 변조가 됐겠죠. 그 다음 사문서 부정행사죄. 이거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사용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국립대학교가 아니라 사립대학교 도서관 출입증을 주워가지고 그걸 쓰고 다녔다면 이건 뭐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판례. 이때 부정행사라도 자기 것인 양 사용해야 부정행사이기 때문에 세 번째 줄 뒷부분, 현금 보관증이 자기 수중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로 법정에 제출한 것을, 이걸 사문서 부정행사를 할 수 없고, 그러나 타인의 전화카드를 공중전화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 이건 이미 유가증권 문서에 관한 제 볼 때 봤죠? 공중전화카드는 이건 유가증권이다 아니다? 선불식은 유가증권, 후불식은 유가증권 아님. 이때 좋아. A가 B에 공중전화카드 10,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훔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공중전화 다 써버렸어요. 10,000원을. A는 무슨 죄야? A가 B가 갖고 있는 10,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를 훔쳐가지고 다 써버렸다고 외국에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A 무슨 죄야? 훔친 거 일단 절도. 다 써버린 거. 이 정도로 알면 형법 그냥 A 클래스 정도는 되지. A 형법 A 수준이 A 클래스 정도는 되지. 뭐 아는 학생? 10,000원 남은 걸 다 써버렸다고. 부정사용? 그렇지. 유가증권이래 그랬잖아. 유가증권. 훔칠 때 이미 10,000원을 쓸 수 있는 권리도 이 안에 들어있었고, 훔친 걸 써버리기 때문에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이건. 그런데 후불식 전화카드를 훔쳐가지고 써버렸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10만 원어치를 썼다면. 이건 뭐? 절도랑. 카드 부정사용. 그건 신용카드고. 이건 사문서 부정행사죄.
유가증권은 아니고, 유가증권이라면 불가불적 사후행위가 되겠지만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사문서 부정행사. 시험에 나왔어. 사문서 부정행사죄 성립된다. 시험에 나왔다고 기출문제로. 그래서 2번 이 전화카드는 후불식 카드니까 뭐 마지막 줄 타인의 사문서를 부정행사한 경우에 해당된다. 3번은 1번과 거의 똑같은 판례야. 차용증을 법정에 제출한 건 부정행사가 아니라 내가 저 인간 명의의 차용증이 여기 있다. 이거 증거로 제출한 것이지 부정행사죄 아닙니다.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이제 공문서를 부정행사했기 때문에 성립된 거고, 한편 이때 공문서는 조금 주의를 요하는 것이 바로 뭐 적어도 그 공문서가 맨 아랫줄 그러나 인감증명, 등기필증, 주민등록표 등본, 신원증명서 같이 사용 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 용도가 다양한 공문서, 이거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안 됩니다. 즉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 같은 것들은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은 강의하는 사람은 기본으로 강의라면 주민등록 등본을 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강사례를 주면 뭐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보고해야 되거든. 그래서 내 주민등록 등본 낸 학원만 뭐 수십 군데 넘지. 즉 내 주민등록 등본은 원장님이 들으면 좀 짜증날 건데 개나 소나 수십 명이 갖고 있어. 이때 바로 이 내 주민등록 등본을, 갑의 주민등록 등본을 A가 어디 가가지고 이걸 자기 것인 양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건 공문서 부정행사죄 안 됩니다. 왜? 사용 용도가 특정된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그 문서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문서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주민등록증은 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하나를 나만이 갖고 다니면서 경찰이 신분 확인을 할 때 보여주는 거거든. 따라서 나만이 갖고 있고 나만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공문서를 나 아닌 놈이 주워 가지고 지 것처럼 사용하면 이때 성립되는 게 공문서 부정행사죄이기 때문에 10통 20통 여기저기 뿌려진 이거 아무나 갖고 사용한다 해서 이걸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험에 몇 번 나온 거야 이것도. 그래서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표 등본, 신원증명서 그냥 몇 통이고 쓸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 부정행사죄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용 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명의자 의사에 반해서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본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되면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행사가 되려면 공문서에 특정된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여기다 줄 그으세요.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지 용도와 상관없는 데다 사용하면 부정행사죄 또 안 돼. 그래서 과거에 이 운전면허증을 A가 B 명의의 면허증을 주워가지고 사례 1. 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찰한테 이거 뭐 B의 면허증을 제시했다면 이건 공문서 부정행사죄 된다 안 된다? 된다. 면허증을 달라고 하는데 면허증을 줬으니까 이건 성립되는데 이 면허증이 아니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한테 이 B의 면허증을 제시했다면 이건 안 된다고 했었어요. 부정행사죄 안 된다고 그랬어. 지금 돼?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면허증은 면허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신분증도 아닌 면허증을 제시한 건 본래 용법에 따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부정행사죄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다가 그 뒤 판례가 바뀌죠. 운전면허증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와 똑같이 돼버렸다. 신분증과 거의 비슷하게 돼버려서 이제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요구를 하는 경찰한테 면허증인 신분증을 제시했다면 이건 신분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건 부정행사죄가 되는 거로 바뀐 거야. 이게 바뀐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저 앞에서 봤던 뭐 주민등록증에 사진 바꿔 붙이면 위조예요, 변조예요? 공문서 변조, 공문서 위조, 사문서 변조, 사문서 위조. 뭐? 공문서 위조. 왜? 변경을 가하더라도 동일성이 깨지면 위조니까. 면허증 사진 바꿔 붙이면 뭐? 변조야. 이건 지금도. 지금 판례가 변조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신분증 사진 바꿔 붙인 거 뭐로 바꿔야 돼? 위조로 바꿔야 되는데 바뀐 판례가 아직은 안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인 판례는 면허증 사진 바꿔 붙인 건 변조로 지금 아직 남아 있어. 이거 중요해. 중요해. 근데 왜 그 양아치 조양은이가 홍콩 교통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에 자기 사진 갖다 붙인 게 왜 위조가 됐지? 설명했죠? 그건 사진을 바꿔 붙여서 위조가 된 게 아니라 사진 바꿔 붙인 건 면허증은 변조고 뭐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면허증을 유효기간이 아직 살아있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서 위조가 된 거야. 이번 검찰직 시험에 나왔더만 유효기간이 5월 말이 끝이야. 그래서 뭐 2018년 5월 말을 갖다가 2028년 5월 말로 고치면 이건 뭐야? 변조. 왜? 아직 기간이 남아있어서 살아있으니까. 4월 말로 끝난 걸 갖다가 2028년 4월 말로 바꿨다면 이건 위조지만 5월 말로 끝나는 걸 2028년 5월 말로 했다면 이건 변조라고. 그 시험에 나왔어요. 따라서 3번 운전면허증은 이제는 거의 신분증과 다를 바 없게 됐기 때문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것도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합니다. 한편 바로 밑에 판례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남의 주민등록증을 자기 가족 거라고 뻥카를 치면서 요거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했다면 이건 뭐 공문서 부정행사죄 안 됩니다. 왜 안 돼? 안 된 이유가 뭐야? 이걸 알아야 시험장에서는 안 헷갈리거든. 아니 남의 주민등록증 내놨는데 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안 된 거야? 키워드가 어디에 있어? 본래 사용용도 첫 번째 줄 중간 뒷부분입니다. 자기 거라고 한 게 아니라 가족. 이거 우리 누나 거다, 엄마 거다라고 한 거지. 이거 내 겁니다라고 했다면 부정행사죄야. 근데 내 거 아니고 우리 엄마 건데 엄마가 휴대폰 하나 뽑아오라고 그랬대요. 이거 뭐? 이건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안 되고 그 대신 뭐? 그렇지.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도 아닌데 엄마 명의로 휴대폰을 뽑았으니 휴대폰 하나 받았잖아. 이거 사기죄 성립될 수 있고 휴대폰 가입 신청서에 엄마 명의로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면 뭐 사문서 위조, 다르면 위조, 허락 없이 다르면 무조건 위조라고. 위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한편 2번이 바로 위에서 본 것처럼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하면서 선박 국적증서와 선박 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했다 하더라도 뭐 인감증명서와 똑같아. 선박 검증조서나 뭐 선박 국적증서 전부 다 저 위에 봤던 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과 똑같습니다. 특별한 용도를 정해진 그런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 부정행사죄 안 됐고요. 마지막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인장에 관한 죄. 이건 인장, 서명, 기명, 기호를 위조, 부정 사용하거나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위조 또는 부정 사용입니다. 뭐가 없다는 것을 변조도 없고 심지어는 변조도 없고 뭐 작성 변개라는 게 없어요. 왜? 자기가 자기 도장을 찍으면서 허위 도장을 찍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내가 내 도장을 찍으면서 내 도장을 가짜로 찍는 게 어디 있어? 혹시 내 이름이 아닌 이상일이 아닌 뭘로 이성열로 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아 위조지. 위변조가 되는 거지. 이름이 확 달라지면.
그래서 자기 도장을 찍으면서 삐뚤어지게 찍었다든가 모양이 이상하게 찍었다고 해서 위변조 될 수는 없죠. 작성 변개가 될 수는 없어요. 위조는 됩니다. 남의 도장 만들어내면. 자, 예를 들면 봅시다.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B는 A한테 차용증을 써줘야 될 거 아니냐고. 도장을 찍었는데 흐릿한 거야. B가 도장을 찍어줬는데 A가 자식 도장을 찍었는데 이렇게 흐리하게 찍어. 좀 진하게 찍지. 빨간 사인펜으로 자식 도장 좀 진하게 이렇게 요거. 자, 인장 변조 돼 안 돼? 안 돼. 이 B 색깔을 좀 진하게 했다고 해서 내용이 바뀌어. 뭐가 바뀌어? 도장을 안 찍은 걸 이렇게 찍었다면 그건 인장 위조지만 찍힌 걸 진하게 했다고 해서 변조죄는 안 돼. 하물며 작성 변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작성 변개죄 없어. 인장에 관한 죄는. 그다음 인장, 서명, 기명, 기호. 인장은 도장이고 서명은 자기 손으로 이름을 쓴 거고 기명은 아래 한글이나 고무인으로 찍혀 나온 이름. 이걸 기명이라고 합니다. 기명은 영양가가 없어. 기명은 기호, 차, 등록판, 번호판 이런 것들이 기호입니다. 보호법이 공공의 신용이고 사인 위조 부정사용죄. 사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은 이제 뭐 남의 사인을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사용이란 진정한 인장 등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사용하는 걸 이걸 부정사용죄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인장에 관한 죄는 유가증권이나 문서에 관한 죄가 성립되는 한 절대 인장에 관한 죄가 따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불가벌적 수반행위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 피고인이 타인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에 의해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 끝에다가 피고인의 타인의 서명 또는 무인을 하고 타인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 과정 확인서에 무인을 한 경우 그 피고인에게 뭐 사서명 위조 및 위조 사서명 행사죄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요 놈은 뭐만? 서명만 위조했으니까 사서명 위조죄. 그리고 경찰한테 냈다면 위조 사서명 행사죄 성립되죠. 그다음 위조 인장 등 행사죄. 위조된 인장을 행사하는 범죄고요. 4. 공인 등 위조 부정사용죄. 이건 사인이 아닌 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위조 공인 등 행사죄. 이건 위조된 공인을 행사하는 범죄고요. 판례 하나만 소개해 봅시다. 옛날에 순경시험이 아닌 검찰직인가 시험에 나온 판례인데 아주 허접한 판례는 아닌데 아예 빠져버렸네. 이 A가 갑 렌트카 업소에 가서 이거 스텔라 승용차 한 대를 렌트합니다. 번호가 1234. 그리고 요 놈이 자기가 B한테서 훔친 뉴 그랜저 승용차에다가 요 스텔라 번호판을 뉴 그랜저 승용차에다가 붙이고 운행한 사건입니다. 자, 요 A 무슨 죄일까? 무슨 죄일까? 일단 뭐 이 번호판은 그 번호판 아니면 뭐 다른 차에 못 붙여. 이 번호판 1234는 오직 이 스텔라 승용차, 심지어는 뭐까지 차대 번호까지 확인해서 이 차 아니면 다른 데다 붙이면 안 된다고. 이걸 갖다 이 그랜저 훔친 그랜저 승용차에 붙인 게 바로 뭐예요? 위조. 번호판은 그대로 두고 여기다 옮겼는데 번호판을 찍어냈다면 위조지만 이거 부정사용죄, 공기호 부정사용죄. 공기호 부정사용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붙인 뒤 이걸 끌고 다니고 운행한 게 바로 뭐요?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 이걸 짧게 줄여서 동행사죄. 무슨 경합? 실경이지. 옮겨 붙이는 행위와 붙인 다음 끌고 다니는 행위가 이타 이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상상적 경합이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야. 2타 2P라서 실체적 경합. 말이 이렇게 헛나와 말이. 자,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조금 쉬었다 갑시다. 조금 쉬었다 갑시다. 다 끝났어. 사회적 법인 거의.